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 지도부 사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준비와 함께 주말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이준석 대표 지지 세력도 오늘 대규모 토론회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국민의힘 상황.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와서 결국은 여기까지 못 오셨습니다. 네네. 전화로. 예. 그래도 이렇게 전화라도 통화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지금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네.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당내 대의원대회 전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일 텐데요. 전국위원회 내일 열리고 당원 개정, 위원장 임명 착착 진행될 것 같습니다. ARS 표결로 비대위 전환 여부를 결론 낸다고 하는데, 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그냥 착착착 순서대로 그냥 진행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제 지난주에 또 상임 정국위의 결과를 보더라도 다수가 이제 찬성하면서 지나갔으니까요. 네. 다수결이 이제 그렇게 비대위 가는 걸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ARS 표결 이게 굉장히 이게 비상 상황이고,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이거 ARS 표결로 토론 없이 해도 될 만한 안건일까요, 이게? 또 그것도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새로 비대위가 출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달라질 상황도 없어 보이고요. 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관리형이냐 비대위가요, 당을 전면 바꿀 혁신형이냐, 어떤 성격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그동안의 비대위 체제 출범이 옳다 그르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대중들이나 일반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사실 맞죠, 비상 상황이. 근데 왜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냐 일각에서는. 네. 이거 이제 바로 왜 그러냐면 조기 전대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기 전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네.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물론 징계 중이지만, 네. 그런데 새로운 지도부를 뽑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정통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전대로서 이준석 당대표를 사실상 해임하게 되는 이 네. 전국위원회의 어떤 비대위 출범으로서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를 사실상 해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게 맞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비대위 출범 자체 비상상황 여부가 이슈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슈는 뭐냐 하면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인데 전국위원회에서 사실상 해임하는 것이 그렇죠. 정당한가라는 의문들이 이제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국위원회에서 표결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경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비대위 출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비상 상황이니까 또 네. 정치적 의사결정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빨리 바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최소한 몇 달을 두고 보면서 그 사이에 당 혁신과 어떤 당의 가치 정립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수사 결과를 보고 전당대회 날짜를 잡을 것이냐,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주호영 의원이 다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오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던데, 주 의원은 강력한 혁신형을 원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관리형 비대위를 선호하는 쪽과 이견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혁신형으로 가야 되냐 관리형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이 전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당이 비상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당에서 다수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비대위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당에 이제 지금 우리가 단합이 안 되고 계속 분열하는 게 문제인데요. 네. 이런 분열된 당 상황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여유는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가 결국엔 이준석 쪽하고 이준석 당대표 쪽하고 그다음에 윤핵관 쪽하고의 어떤 강대강 충돌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쪽이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바로 어떤 새로운 지도부 선출에서 당권 경쟁으로 갔을 때 네. 이것이 자칫 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또 불복하고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게 되면 네.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분열되는 거에는 우리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정권이 이제 잡은 우리가 이 국정의 어떤 중심축,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부의 어떤 국정 그 목표와 그다음에 당의 가치와 그다음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면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바로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의원들이 합심하는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비대위에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치유형 비대위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뭐 같은데.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희망하는 거지만 네. 사실 제가 그래서도 썼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당 대표였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게 통합해야 됩니다. 이게 분열해서 이기는 집단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만두고 나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출구를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시더라도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법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 우리가 총선 전에 이렇게 합심해서 당이 좀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핵관 쪽에서도 좀 밀어붙인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도 소위 뭐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결말 얘기를 했더니 후회 없는 결말이 있을 뿐 명예로운 결말 따위 없다. 네. 그다음에 토요일 날 기자회견하고 법적 대응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죠. 테러를 이준석 대표는 나는 테러 필요 없어. 전진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테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테러라는 게 나중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진을 할 수 있는 테러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날 것 같다. 네. 그러면 테러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건 말이 테러지 테러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너무 안 됐지만 우리 모두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좀, 너 혼자 좀 희생해주면 좋겠다. 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직의 일원으로서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어쨌든 희망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좀 바라고는 있지만 차마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런저런 자신의 어떤 이 활로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이 사람의 인간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3의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뭔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표역에 대해서는 중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희망 이런 것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차라리 너는 그냥 우리 당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만약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과연 그만하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누군가 담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네. 정치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거를 소위 여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게 네. 그 정도 담보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데 예. 어쨌든 비대위원장 또 이번에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또 되는 분이라도 어쨌든 네. 만나서 저는 얘기를 해가면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동안 이준석 대표나 그쪽 사람들한테 어떠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요. 네네. 좀 권력 쪽에 계신 분들한테서. 그래서 이건 좀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네. 우리가 어쨌든 대선을 할 때는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탈탈탈 긁어 모아서 대선을 이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해되는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 긁어 모을 수는 없겠지만 네. 연합된 세력들이 분열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냥 방임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우린 잘 될 거야.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적하고도 때로는 손을 잡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야당하고도 여소야대기도 하지만 야당하고도 때로는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내부에서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뭔가 함께 손을 잡으면서 다독거려가면서 또 이렇게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도 마찬가지로 물러날 때는 같이 함께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 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을 스스로 자처하셨던 분이고 네. 여기 이 뭐 문자 공개서부터 문자 노출부터 시작해서 이 사태를 끌고 온 한 축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계속 원내대표 자리 지키고 있거든요. 권 원내대표는 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이렇게 그 투쟁하는 어떤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정치 해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사실 그 지도력이 사실상 거의 상실돼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여하튼 이 부분에서 우리 통 크게 같이 함께 이 상황을 책임지자라는 어떤 태도가 뭐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지려면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던 그 당대표 또는 권력 투쟁으로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당이 비상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네. 내려놓자. 너도 문제가 있지 않았냐. 우리도 문제가 있었다. 다 내려놓자. 네. 새롭게 뭔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비켜주자.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네. 국민들 보기에도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꼭 이준석하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이 대표는 어쨌든 간에 법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네.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도 자 이제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꽤 계시던데 정미경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무 뭐 얘기도 없이 그냥 네가 좀 참아라고 해서 법률 대응을 자제하기도 이준석 대표 성격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그냥 무조건 네가 참아 이렇게 한다고 이게 참아지겠냐 현실적으로. 예, 안 참아질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물론 저희 나머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좀 참아주시면 정말 나머지가 편안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린 거 아닙니까?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새로운 정치 비대위원장과
예, 윤핵관 네, 쪽에서. 네, 어떤 정치 해법이 필요하다, 공존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사실은 어쨌든 절차적으로든 뭐든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다시피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네. 정치적으로 당에서 그렇게 의사결정들을 다수결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비록 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전국위에서 게임되는 게 맞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흘러와 버렸잖아요. 네네. 흘러와 버린 것을 다시 돌릴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돌렸을 때 실익이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한 것들에 법원이 개입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판단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처분은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인식할 거예요, 법원에서도. 네. 그래서 가처분도 가처분이지만 보니까 그 집단 소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당원들이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모임 쪽에서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당원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응답할 필요가 있다, 당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예, 뭐 시간은 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휴가 갔다 와서 13일 만에 소위 출근길 약식 회견을 했습니다. 복귀 첫 일성으로 많은 분들이 인적 쇄신, 뭐 사과 내지는 인적 쇄신 이런 거를 기대하는 또는 그것을 조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초심을 지키겠다, 국민 관점에서 보겠다, 이제부터 열심히 이 업무를 챙기겠다, 더 열심히,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은 사퇴했습니다. 수습이 좀 되겠습니까? 뭐 이제 일단 박순애 장관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아마 한 뭐 10% 이상은 저는 까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주셨죠, 오랫동안. 네. 그런데 여하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쇄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대통령 본인께서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좀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다. 이것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이제 8.15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곧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추석 전에 이 상황을 갖다가 전환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그걸 다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아마 조금 기다리면 이 8.15와 추석 요 근방으로 해서 어떤 좀 정리된 종합적인 쇄신안 이런 것들이 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